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곤 합니다. 때때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일 수도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자라면서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자녀들은 나중에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모와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했던 자녀들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과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밀란 박사와 케이 여코비치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5가지의 사랑의 양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고 극복하며 건강한 미래와 건전한 부모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회피자입니다. 회피자 사랑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거리감을 두고 무관심하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지 않으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회피자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피자 유형이라면 어린 시절에 경직된 가정에서 애정을 주지 않고 자립을 추구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감정적으로든 신체 접촉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편안함을 부모에게서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이나 양육자로부터 위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동요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동요자란 용어는 다른 의견이나 태도를 번갈아 취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부단하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동요자 사랑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관계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성격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예측 불가능한 부모에게서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조차 자주 외출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났을 수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한결같은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수 있죠. 아이였을 때든 성인이 되어서든 누군가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아주 작은 징후조차 알아차리면서 매우 민감하고 직관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조종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종자 사랑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어렸을 때 경험했던 취약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를 지배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관계를 통제하고 있음으로써 굴욕,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상황들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조종자 유형에게 연약한 느낌을 주지 않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분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종자 유형이라면 부모나 양육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실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어떤 위험에 놓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나오기를 꺼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감정적으로 강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테니 말이죠. 넷째, 비위꾼,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사랑의 양식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를 희생해야 할지라도 말이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기분이 안 좋아졌다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속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며 심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유형의 사람이라면 갈등 상황이 불편하거나 일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거절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유형의 경우 어린 시절에 과잉보호, 잦은 화, 비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들이 그 조건에 충족하기를 원했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자라지 못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유형의 아이들을 착한 아이로 보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보다는 부모님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하거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에도 먼저 사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정적인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말이죠. 5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사랑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조종자 유형인 사람에게 흔히 끌리기도 하는데 이는 조종자 유형이 어린 시절 경험과 비슷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유형은 순응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들은 순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조종자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쉽고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사랑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화가 나 있고 폭력적인 부모를 두고 있을 수도 있죠. 순종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자신이 부모의 주목을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음속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실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흔히 마음속 상상의 세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양식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또한 이런 점들이 어린 시절의 어떠한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 영상에서 설명드린 사랑의 양식들 중 여러분과 관련이 있던 사랑의 양식이 있으셨나요? 만약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양식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잘 묘사해 주었는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고 극복하며 건강한 미래와 건전한 부모상을 정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심리 영상을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